그 방문진 맞아요. 방송문화진흥회가 그 행정법원 그 뭡니까 저기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임명한 방문진 이사 6명에 대해서 그 이사에 대해서 이제 뭐 집행정지를 받아줬고 그걸 받아주니까 지금 KBS 이사들까지도 또 다시 한번 묻겠다고 해서 일부에서는 지금 야 무슨 인사권을 법원이 갖고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이랬습니까? 제가 조금 해보니까 그 전에 고영주 2017년이니까 문재인 정부 때 해임된 고영주 이사장이라고 있습니다. 방문진 똑같이. 고영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해임을 하니까 행정부에서 한 뭐 그 집행에 대해서는 그 안 받아줬더라고요. 그 전에는 다들. 이거 왜 이랬습니까? 행정법원이. 최근에 이제 행정법원에서 이 집행정지 비율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집행정지 비율이. 근데 행정법상 이 집행정지는 불인정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정지라고도 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집행정지가 아니라 집행부정지. 그러니까 행정부가 집행한 거에 대해서는 그 행정 그 행위가 뭐 무효다 뭐 이런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그 본안이 나올 때까지는 정지를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무효에서 이겼어요. 맞아요. 무효 이겼지만 법원이 그렇지만 일단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당신 나와라 했는데 이 정반대가 나오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행정부가 최근에 집행정지를 많이 해서 제가 학폭 사건들도 이거를 문제 제기하면서 작년에 이제 그 집행정지를 학폭에서 이용하는 그러한 사례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왜냐하면 집행정지해놓고 본안소송 2년 3년 끌게 되면은 사실상 애들 졸업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작년에도.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집행정지를 행정법원이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좀.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판사의 성향인가요? 아니면 뭐 바뀐 건가요? 조금 요즘에는 이제 그러니까 사법부가 행정부가 그 불법적인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최종적인 판단 권한은 우리 사법부가 가지고 있으니 사법부가 판단할 때까지는 행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조금은 기다려라. 이 원칙을 계속 지금 조금 이런 식의 스탠스를 계속해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누가 이제 기자들이 물어오고 그랬을 때 사실 이 문제는 집행정지를 안 해주는 게 맞다. 왜 그러냐면 민주당조차도 2인 체제가 합법적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방송사법에 새로 냈죠. 필리버스터를 막으려고 하는 방송사법에 의사정족수 규정을 굳이 넣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법에는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어요. 의결정족수만 있지. 그렇기 때문에 2인이든 뭐 3인이든 4인이든 의사정족수가 없기 때문에 열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걔들도 그게 문제다 싶으니까 의사정족수 규정을 넣은 그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통과를 시키고 우리는 필리버스터까지 뚫어서 통과를 시키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불법성을 따진다? 자기들도 이게 합법이라는 걸 아니까 법을 개정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은 판사 한 명이 판단에 따라서 어쨌든 뭐 1심이긴 합니다만 그 MBC라는 공영방송사의 지배구조가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3년 내내 안 바뀌었는데 임기 다 인정해 줬거든요. 임기 끝났으면 나가야 되는데 임기가 끝나고도 그냥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걸 해준 거예요. 판사 한 명의 판결이 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정말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앞으로 사법개혁이라는 거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기는 합니다. 이게 영장제도도 영장전담판사 한 명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주어지고요. 이게 집행정지 같은 경우에도 행정법원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되게 행정부의 어떤 적극 행정이 지금 막히는 사태가 벌어지고 법 자체가 형해화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삼권분립 위반이란 말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단 말이 계속 이래서 나오는군요. 맞아요.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면은 행정부가 과거 같은 역할을 잡고 지금 벌써 입법부가 막 처분적 입법을 막 하면서 행정부를 들어오지. 사법부는 또 사법부에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 그러니까 25만 원법 말하는 거죠. 25만 원법 입법부가 들어오지. 사법부가 들어오니까 행정부가 그냥 중간에서 완전히 뭐 그 제대로 그 행정을 하질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 일을 하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지지율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착시입니다. 착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윤석열 정부 출범해서 해야 될 일은 뚜벅뚜벅 해왔어요. 맞아요. 의대 정원에서 좀 지금 갈등이 생기긴 했지만 그 전에 뭐 노동 카르텔을 깨는 거라든지 뭐 하나하나 다 해왔거든요. 근데 우리 보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하면서 그러니까 하나씩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네. 민주당은 어떠냐? 검찰이 조사를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검사 탄핵. 판사 탄핵. 판사 탄핵. 예.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민주당은 지금 그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겠다는 생각이나 다를 게 없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정말 걱정이 되는 지점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 것이냐에 대해 굉장히 걱정이 되는 지점이고 저는 조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보면은 저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게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과거 2019년까지 참여연대를 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는. 저는 민변은 안 했습니다. 참여연대. 민변은 안 했어요. 근데 참여연대만 했는데 제가 2019년에 그때도 참여연대에서 이제 조국 사태 때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해서 참여연대가 쪼개졌어요, 사실상. 김경률 얘기에서도 그때 나왔죠. 그때 나왔죠. 근데 그 김경률 얘기에서 동조하면서 나온 게 또 저도 그때 나온 거라서. 근데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진보 쪽에서 활동을 해왔던 사람들 중에서도 진보가 지금 변질되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변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라는 틀은 법치주의라는 틀은 유지된 상태에서 생각의 다름으로 싸울 수 있는 거는 저는 이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건 싸워야죠. 논리적으로 싸우고 논리적으로. 토론하고 합리적 결론을 찾고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게 민주주의죠. 자유민주주의라는 틀을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 징후들이 보인다는 말씀이죠. 민주당과 그 소위 말하는 지금 저기 진보에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라는 틀을 벗어나기 시작했고 저는 그게 느껴지는 게 이제 계속되는 탄핵 시도와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면 법을 바꿔서라도 막 처분적인 입법을 해서라도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어떻게든 관철시키겠다고 하는 것과 끝없는 감정적 선동과 세 가지. 그리고 일극 체제 중심의 거의 뭐 수령 제일주의 같은 거의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그 친일 논란의 프레임은 지금 그 뒤에 이재명 일극 체제가 있는 거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 하나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은 상대당이 이런다고 해서 비판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은 우리 민주주의 우리나라 비극입니다. 그래서 이거